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유럽이 40도가 넘어가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한국은 큰 이상기후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같은 계절을 보내면서도 어느 한쪽은 큰 피해를 보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전혀 상반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 이런 아이러니의 법칙은 비단 기후뿐만 아니라 역사나 경제와 같은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데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시작했을까요? 바로 누구는 벌고 누구는 벌지 못하는 이 아파트 시장이야말로 아이러니의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꽤나 많은 분들이 아파트 시장의 침체를 인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지, 향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폭락,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폭락을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실거주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상관없어. 어차피 실거주할 거니까. 근데 실거주 하나 보고 아파트를 사셨나요? 정말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빛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사놓으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었다면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께서 무리하게 대출까지 껴가며 아파트를 사실 필요가 없었겠죠. 결국 이런 무리한 투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젠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다면, 연일 떨어지는 아파트 시세만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아파트 비투는 사실상 실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불장을 뒤로하고 왜 하필 이제 와서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금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간혹 기준금리가 올라봐야 1에서 2% 정도일 텐데 집값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은행마다 가산금리도 존재합니다. 즉 체감상으로는 금리가 4에서 5%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출의 규모가 클수록 이런 금리의 압박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소위 영끌족들의 입장에서 매달 나가는 원리금만 하더라도 허리가 휘어지는데 금리가 계속 오른다? 과연 감당이 가능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더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갈아탈 거라고 하지만 이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정부가 고정금리로 대환해준다는 것은 저렴한 4억 이하의 아파트들을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물론 4억 이하의 아파트가 저렴한 범주에 들어간다는 게 참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아파트 시장의 거품이 정말 역대급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자 이미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아파트를 급매로 던지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8월 전세대란은 전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매가와 더불어 전세가도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8월에는 이 아파트 시장이 더더욱 패닉 상태로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의 말로는 아파트를 내놔도 5개월간 단 한 명도 보러 오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 그렇게 떡상을 부르짖던 수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하나둘 댓글창을 중지시키고 있으며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부동산 유튜버도 참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오를 거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건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예 연준에서 4에서 7%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했고, 또 한 번의 외환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한국은행도 최소 5에서 8%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긴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은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고 이대로 가다간 진짜 외환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던 외환 위기가 오던 모두 아파트의 폭락이라는 하나의 지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실거주부터 해결하셔야겠죠. 제가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것은 결국 월세로의 전환입니다. 어차피 이제 전세대출 금리가 계속 높아질 거라 앞으로 전세로 살기가 쉽지 않아질 것인데요. 할 수 있다면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시는 것이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돈을 벌기 위해선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추천해 드릴 만한 투자처는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파트 폭락이다 뭐다 부동산 떨어질 거라는 얘기만 잔뜩 해놓고 이제 부동산을 사라니 이상하시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정부 정책은 개인보다 기업 중심 그리고 창업을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업무를 보는 본관으로서 오피스의 메리트는 여전히 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피스 중에도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창업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한 줄기의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분양가의 80%까지 1%대로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고, 업종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새로 창업을 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대출도 잘 나와 세금 혜택도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도권이나 대기업 주변의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막대한 수요가 몰릴 테니 미리 계약금 10%로 지산 분양권을 선점하시면 창업하는 기업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지식산업센터 외에도 상가, 빌딩 등의 수익형 부동산도 이런 식의 프리미엄 거래가 가능한데요. 상가, 빌딩은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그룹 투자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시면 더욱더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결국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며 자신에게 허용된 자본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지금까지 아파트의 폭락과 그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실만을 말씀드려 왔고 앞으로도 한치의 욕심 없이 여러분들께 진실만을 말씀드릴 테니 꼭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또는 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자의 길에서 운영하는 단톡방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